다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6월 11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늦게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저녁에 발표된 CPI를 보고 이거 뭐지 했는데 결국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패닉셀의 장이 왔습니다. 일종의 투매장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나온 몇몇의 그 언급들을 살펴보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6월 11일 바라보게 되는 6월 10일의 미국 장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CPI가 8.6%가 나왔습니다. 예상 8.3이었고요. 전월 8.5였습니다. 전전월에 가장 높은 수준이 8.5였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융시장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장 한마디. 이게 피크이길 바란다. 이게 피크이길 바란다. 또 한마디. 중국 PPI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희 그 증시각도 TV에서는 중국 마감을 계속해서 중국 시장 상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중국 시장 업데이트에서는 PPI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중국의 PPI는 4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 CPI에 연결이 되는 성향을 보여준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께 근처에 가면 분명히 미국의 CPI는 떨어지긴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타난 이 CPI는 너무 그 시장을 놀라게 했죠.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고 어떻게 나올 건지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면서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미국 노동부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상승했는데요. 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1.0%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예상치는 0.7%였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8.3을 예상했는데 이게 8.6이 나왔고요. 근원 CPI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가격이죠. 뺀 그 지수죠. 전월 대비로는 0.6% 나오면서 이것도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비치가 50.2로 발표됐는데요. 전월치가 58.4였어요. 그러니까 14%나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는 안 좋고 그 물가는 빵빵빵 뛰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왔는데 그것은 5.4% 나왔습니다.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 전월은 3%였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쫄지 않고 그 다음에 3년도 조금 올라오는, 그래서 야, 인플레이션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생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금리 9월달에 25bp 아니겠어? 막 이런 생각이, 그래도 50bp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참히 밟히면서 6월달에 75bp, 8월달도 75bp, 9월달도 50bp 또는 75bp,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된 것이죠. 시장이 무너졌는데요. 75bp?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들은 연준의 태도는 비슷해요. 자기네가 이제 바꿨지. 트랜지토리를 포기하면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계속 저희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5, 6, 7 모두 50bp다. 그리고 9월달은 가봐야 한다 라는 게 전망이고, 25bp를 기본으로 삼고 상황 봐서 50bp 할 수 있다 라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연준을 지켜본 거에 따른 추정치예요. 그리고 그 연준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지난번에 라파엘 보스팅 연은 총재가 9월달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흠껏 올랐었죠. 그래서 5월달에 하락을 낙폭을 만회하면서 끝났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느냐? 반대로 75bp야. 75bp.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를 놓고 뱅뱅 돌아가는 인공위성처럼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연준은 태도를 그냥 걷는 속도대로 걷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면서 시장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래서
오늘의 패닉은 이번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말에 미국 연준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조금 이런 분위기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준은 75bp라기보다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놀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에너지, 주거비, 중고차, 식료품, 물가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가 상당히 강해졌다. 특히 에너지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플러스 2.6%. 지난달 4월 달에는 2.1%포인트. 자, 그러니까 8.6에서 2.6은 누가 담당했느냐? 에너지. 그리고 전월 대비 0.5% 상승을 에너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지금도 $120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6월 달도 영향을 미치겠죠.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에너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은 수요 쪽에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잡으려고 작정을 했고 그것을 잡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자산 가치 하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급 측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담보주택 비율, 담보대출 의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얘네들이 수요는 분명히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수요는 잡아가고 있는데 공급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서 유가가 130, 140, 150, $160 이렇게 가면 인플레이션은 안 죽는다. 단 여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요 측에서는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이게 적당한 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잡히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경기도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김성수 애널 전한 내용은 뭐냐면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중고차를 제외한 상품 물가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거는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죠. 에너지, 중고차, 주거비, 이런 것들이 꺾이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신규 주택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담보대출 줄어든 거 보니까 부동산에서 꺾이는 모습이 이제 조만간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구체화 되겠죠. 어쨌든 시장 심리가 얼마나 패닉이 빠졌냐면 바클레이스는 6월 금리 전 인상 전망을 75bp로 그냥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군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개를 들고 있고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은 무너졌다. 쫄았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쫄아 있는 그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채권 시장도 패닉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패닉이 나타났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3.165예요. 어제 얼마였냐면 3.046이었어요. 12bp 정도가 올랐죠. 하루에. 갖다 내다 팔은 거예요. 채권을 막 갖다 팔은 거예요. 자, 2년물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2년물은 어제 2.815였습니다. 근데 오늘 3.06이에요. 2.8이 3.06. 20bp가 넘게 튀었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튄 거죠. 그러니까 2년물은 완전 패닉 세일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려 2년물은 25bp 수준의 패닉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폭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폭등하게 되니까 기술주, 성장주들 타격은 도식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도 뼈를 못 추리고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52%나 빠졌어요. 물론 나머지도 다 많이 빠졌는데 2%대의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애플이 3.86, 아마존 5.6, 마이크로소프트 4.46, 알파벳 3.2, 메타 4.5, 테슬라 3.12, 넷플릭스 5.1% 빠지면서 어마무시하게 빠졌고, 반도체 지수도 3.6%나 빠지면서 기술주들 진짜 초토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리가 올라가게 되자 미래 전망이 훨씬 더 어두워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인텔은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2.0, 그 다음에 퀄컴은 2.5 이렇게 좀 덜 빠졌지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5.1, 어플라이드 5, 램 리서치 3.8, KLA 4.5, ASML 3.8, AMD 4.0, 그 다음에 엔비디아 5.95%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가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반도체가 잘못해서 수요가 꺾여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SML 같은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조금 못 만드는 부분은 있어요.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이번 4월 달은 그렇게 꺾일 것이고 5월 달은 못한 거가 지연된 걸 한꺼번에 더 만들어서 장비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반도체줄 떨어진 거를 보면 얘네들이 하강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도 그냥 탑다운이 무너져서 거시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 이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뭐 50pp 연타로 3번 올리고 9월에도 50pp 올리고 그러면은 연말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3% 기준금리가 3% 되겠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달러도 당연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달러가 상당히 초강세를 보여줬고요. 일본 엔화만 약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금융청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환율은 펀더멘탈에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화는 괜찮았습니다만 다른 쪽은 그 달러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달러 지수가 어제 103.31에서 104.19로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유로 달러는 1.06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원은 1264원에서 1279원, 그리고 위안은 6.7에서 6.73, 거의 6.74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화가 강세여서 945원 하던 100엔당 원화는 951원으로 다시 조금 올라갔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N1, 그러니까 엔화 약세 원화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900원이 깨진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특별히 한국의 수출, 그다음에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업체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리가 패닉에 빠졌다고 나까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PPI를 통해서 연말께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택과 중고차와 에너지는 장담이 안 되고요. 에너지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중고차와 주택 쪽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것이냐 여부가 핵심이니까요. 근데 이제 탑다운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반도체가 잘못해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TSMC의 전망을 보건대 올해도 매출이 늡니다. 그럼 TSMC의 매출이 는다는 건 전반적으로 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은 크게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공급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금 장비 조달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어제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다음 주 주말에 노근창 센터장님과의 대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화창한 날 마음이 꿀꿀해질 수도 있는데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기업이 실적이 유지된다면 뭐 견딜 수 있습니다. 높은 파고가 있어도 배가 튼튼하면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햇볕 때문에 너무 뜨겁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나오는데. 네, 오늘도 하루 건강히 지내시고, 저희가 준비한 재미난 그 동영상도 이번 주말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가치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요. 주말은 주식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덮어두시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한국은 어제 떨어진 것이 미국의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선물의 역할을 또다시 했다라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하락을 그대로 다 전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 이미 사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빠질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도 틀린 사실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